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우리 국민의힘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이은 인사참사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또 있습니다. 지난 21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최 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헌법 개정까지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전하기에도 참 쑥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보온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인사참사는 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진작에 낙마했고,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은 임금 체불 전력으로 내정이 철회되었습니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물러났고,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갑자기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비서관급 이상에서만 무려 4건의 낙마 또는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명하겠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는 문고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성남라인의 독단적 인사가 이런 무능을 불러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적격 인사는 정부 실패의 시작이자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신도시 사건, 위정교사죄, 경기도 법카 유용,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 한 사람만은 법 앞에 예외적인 존재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수원지법은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고 국정 운영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궤변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지난 3년간 매번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눈감아주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줬던 법원이 결국 법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법원이 소수 야당과 교회를 탄압하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는 한없이 대범하고 과감합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망신을 주는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명망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정작 최상병 수사가 경찰에서 국방부에 회수되던 당일 국회에 국방위 소속 의원이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임승근 사단장과 무려 14분이나 통화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임 사단장과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없는 우리 당 이철규 의원은 회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본청의 위원장실, 서울 자택과 지역구 자택까지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과 14분이나 통화한 안규백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심지어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야당 탄압 정치 특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명현 특검은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주십시오. 안규백 의원이 가야 할 곳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입니다. 정치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원뿐입니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똑바로 법치를 지켜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